그 들리는 대로 뭐 실례로 친정 엄마가 전화를 매일 하세요. 예. 엄마가 먼저 해요? 예. 저는 전화를 안 하고. 애미야 뭐하니? 밥은 먹었니? 그게 인사시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엄마가 먼저 해요? 원래 그랬어요? 그건 아닌데 제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혼한다는 얘기를 그 이후로? 작년 10월에 이제 남편이 집을 얻어서 나가고 그거를 숨기고 있다가 이제 각자 산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자주 하시는 거죠. 알겠어요. 혹시 그 불편하면은 이거 하고 앉으면 편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 앉아도 되나요? 그렇게. 뭐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아무거나 써도 되고 그래요. 아니 이거 해능님이 이거 깔고 하시던데 요가할 때. 그래요. 근데 원래 제 건데 쥐가 딱 그거 차지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 뺏기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먼저 잡은 사람이 문제. 그러니까 제가 킥소리 못하고 달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근데 외로우시다고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저보고 자꾸 내려오라고 하시죠. 이제 코로나는 겁은 나는데 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어머니 말씀이 들리는데 그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참더라고요. 뭘 참아? 어제 잠깐 무혜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은 부모와 자식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어르신들을 뵈면 엄마가 생각이 나거든요. 전화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좀 참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다. 근데 왜 참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 엄마한테서? 그러니까 늘상 엄마가 저에게 그러거든요. 이제 제가 사남매 중에 큰딸이니까 너로 인해서 내가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편찮으시면 늘상 제가 병원을 모시고 다녔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제가 안 하면 형제들이 하긴 하겠죠. 근데 막 뭐 오빠 같은 경우 오빠 일 때문에 그렇다. 뭐 여동생은 뭐 애들 때문에 그렇다. 남동생도 일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실상 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니까 그냥 제가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그게 이상하네. 저기 해는님 백수인데 백수가 가로사 한다는데. 백수가 과로사? 과로사?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정말 안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백수가 할 일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대.
잘못하면 과로사 할 정도로 바쁘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엄마 어떻게 해줘.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에 항상 바쁘지. 네. 그런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착한 딸, 좋은 딸이라는 그 이미지를 그냥 놓지 않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 그런데 일부러 전화를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을 놓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 그쵸, 그것도 없잖아요. 그쵸. 어제부터 연녀님은 스스로 혼란스러워요. 네. 사실은 좋은 딸, 또 엄마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사실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오락가락해요. 그 다음에 스스로도 모른다라고, 스스로도 갈피가 안 잡히는, 어제도 내내 가령 이야기 속에서 걸어가면서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근데 막상 엄마를 만나면 좋아요. 근데 그 좋음이라는 느낌은 잠깐이고 길지가 않죠. 그냥 빨리 용물하고 이렇게 말로 하기는 예, 볼일 다 보면은 빨리 엄마를 모시다가 드리고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좋은데, 엄마가 자꾸 뭐라고 싸시면은 그때부터 안 좋아서 빨리 오고 싶고, 엄마가 차라리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엄마랑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수행을 처음 발을 디딘 건 엄마 때문이라고는 했지만 저는 엄마처럼 걱정 많은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제가 딸을 보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걸 알았어요. 아, 걱정이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는구나. 근데 전에는 참았거든요, 그거를. 근데 딸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너무 걱정된다. 근데 제가 예전에 참았던 이유는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 걱정이다. 네가 정말 걱정된다. 근데 어디서 그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엄마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안 돼? 엄마 걱정하면은 내 걱정 엄마가 다 떠안을 거야? 이제 그렇게 좀 냉정하고 차갑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엄마 나도 엄마한테 걱정 끼치지 않는 딸이 되고 싶은데 안 돼. 그랬어요. 근데 뭐 당신 그 살아오신 삶이 그런데 그냥 계속 아휴 밥은 먹었니 걱정된다. 뭐 한다 걱정된다. 계속. 근데 제가 그거를 딸한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참았는데 최근에 선영아 엄마 너 참 많이 걱정돼. 엄마 나 걱정해? 그럼 엄마 나 걱정 안 하는 줄 알았어. 아니 걱정해. 왜 말을 안 했어?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참았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아까 무애님께는 짐이라고 했는데 버거워요. 제일 처음 시작이 뭐였더라? 들림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화 들린 소리에 대해서 들려야겠죠. 들림 소리가 전화 받는 게 엄마의 말을 듣는 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네. 부담스럽다 예. 그런 거잖아요. 그래, 왜 부담스러울까? 왜 부담스러울까? 또 그래서 엄마한테 걱정된다고 그래서 걱정 끼치고 싶진 않은데 안 돼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또 딸애한테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나 걱정했어? 나를? 그렇다고 그랬죠. 자, 이런 말들을 전부 다 도대체 그런 말들 속에 어떤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전화가 와서 이제 아들 얘기를 묻는 거죠. 손주. 걔 집에만 있어도 되겠니? 다 큰 자식을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잔소리만 될 뿐인데.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엄마는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아들한테 그런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할까봐라는 또 규정을 짓는 거죠. 생각을 하니까 엄마 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실은 나 엄마가 집에 오는 거 불편해. 그래? 코로나 때문이지. 그게 아니라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손주 얘기를 하는데 손주 직접 보고 얘기하지 않겠어? 내가 어떻게 직접 대고 얘기를 하겠니? 너한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 정말? 그럼 그러시길래 그럼 오셔. 뭐 코로나가 나는 개의치 않는데 엄마가 불편하지 않으면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저희 엄마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둘인데 딸내미 둘이서 꼭 엄마를 그렇게 되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렇더라. 근데 저도 제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종종. 오늘 전화 끊고 좀 죄송했어요. 엄마한테. 어떤 점이 죄송했어요? 어떤 점이라고 이렇게 거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엄마를 되게 나쁜 사람으로 오해해줬구나. 예. 그래. 결국에는 뭐예요? 딸하고의 대화에서도 엄마하고의 대화에서도 사실은 전부 다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에 문제가 있죠. 결국은 다 내 생각이었잖아. 엄마에 대한 오해도, 딸에 대한 오해도. 사실은 정작 엄마는 사실 그런 그 걱정한 그런 점이 아니었고, 엄마의 관심은 딸에도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대로 사실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냥 내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냥 그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 불편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억누르고, 스스로 미리 막 예방하고, 온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작 또 말은 또 정작 내 마음과 다른 말 할 때도 많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통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전부 엄마의 관계에서도 그냥 온통 내 생각 속, 딸하고의 관계에서도 온통 내 생각 속. 뭐 그러면 당연히 뭐 남편하고도 온통 내 생각 속, 아들하고도 온통 내 생각 속. 어떻게 보면은 세상하고도 온통 다 내 생각 속.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도 엄마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응? 뭐라고 그랬죠?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네 그랬어요? 그래요. 안 될 수밖에. 왜? 엄마 걱정, 엄마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엄마 생각은 어때요?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엄마의 문제죠. 엄마 생각에서 나온 걱정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내 딸한테는 이야기를 해도 내 손자한테는 바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응? 손자가 혹시 불편할까봐 딸한테는 야 애를 그렇게 놔둬도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그래요? 엄마한테는 딸은 내 딸이니까. 손주는요? 손주는 한 달이 건넜었지. 그래서 엄마가 친손주한테도 뭐라고 내가 말 못하는데 외손주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달이 건넜어요. 손주는. 딸은 내 딸이고. 그러니까 딸은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이 자신과 똑같아요. 자식은 자신과 똑같아요. 근데 손주는 벌써 자신과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럼 손주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어도 손주가 혹시 마음 상할까 봐서 손주한테는 그런 이야기들을 옛날 사람은 잘 못하지요. 대신에 딸을 혼내고 대신에 아들을 혼낼 수밖에. 좀 잘 키우라든가 좀 잘 어떻게 하라든가. 그건 왜 그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니까 내가 너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내가 어떻게 손주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엄마의 걱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의 걱정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엄마의 생각이 엄마는 당연히 이치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의 생각이 엄마한테는 사실인 거예요. 맨날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맨날 전화하겠어요? 실제로 걱정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남편이랑 사이라도 같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또 전화 잘 안 하시겠지. 응? 같이 사는데 혹시 또 사이가 불편할까봐. 그냥 사이에 따라 있으니까 이제 딸이 걱정되죠. 근데 같이 지냈을 때도 이제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 시간이 무료하시대요. 그리고 너무 외롭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혼자 계세요? 예, 아버지를 일찍 이제 저기 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이제 몸도 아프시고
그러니까 딱히 뭐 다른 뭐 예전에는 산악회 뭐 그런 것도 움직이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계속 그러시죠. 외롭다고. 그렇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이 얼굴 보고 하는 그거 해다 드렸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코로나 때문에 자식들을 자주 못 만나니까 그러다 맨날 집에만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했잖아요. 제 옛날 쓰던 이거 옛날 다 깨져가지고 못 쓰는 거 갖다 해다 드렸어요. 보이스톡이 아니라 뭐 페이스톡 하는 무료로 하는 거. 그래서 그거 요렇게 딱 오면 이제 먼저 하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그거 해놨으니까 다들 그걸로 전화해라. 얼굴이라도 보면 훨씬 목소리만 들은 것보다 나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 해가서 오면은 요거만 클릭하면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응? 그래도 얼굴 보면은 훨씬 낫죠. 목소리보다도. 응? 그래서 요즘 그거 잘 써요. 응? 그거 잘 써요. 제가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요. 자, 엄마한테 직접 뭐 생각이 그 엄마 생각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신부터 해는 일이 있었으면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입이 짧아요. 그러니까 오늘, 엄마 노인 보고 반찬 다 하라고 그것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몽국 혜연님이 보내고 다 몽국 좀 가져가고 갈치 가져가서 이제 몽국 끓이고 갈치하고 엄마 밥만 해놓으라고 그러는데 뭐 반찬도 뭐가 많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데 엄마 밥도 많고 갈치 그 종류 가져갔는데 갈치도 그 중에서 이렇게 조금 몽국도 거의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드시라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이 양도 적은 데다가 입도 잘라가자 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그냥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그랬으면 내가 뚜지 팼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봐요. 엄마가 애가 그렇게 깔짝거리고 있으면은 엄마가 어떻게 하시겠냐고, 응? 엄마는 아들 보고 많이 먹어라 맨날 그러면서, 응? 그래서 엄마가 그냥 애 같으면 그냥 뚜드리 패뿌리겠다고 그랬어요. 뭐라세요? 어? 뭐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자, 단지, 그냥 농담 삼아서 그냥 그런 거죠. 우리 엄마가 제가 진짜 두드리 패를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 반대를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냥. 응? 어떻게 보면, 애가 깔짝거리고 그러면은, 입맛이 없어서 그렇다, 또는 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렇다, 온갖 이유가 되겠지, 애들도. 응? 우리 엄마도 이제 연세가 90이 다 돼가니까, 입맛도, 양도 조금 있고, 안 그래도 원래 짧은 데다가, 그러니까, 또 보기에 깔짝거리고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밥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입맛 따라 먹나?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고 이런 건가? 그런데, 사실은 많이 드시가쩌라 그러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농담 삼아 그래 주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던지면 우리 엄마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겠지. 설마 제가 나를 정말 두드리 팰까? 농담이겠지라고 하셔도 어떤 이 생각과 반대. 진짜 내가 애가 그러면은 내 앞에 애가 그러면은 사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지금 반대 입장으로 보면 자기 자식이 그러고 있는 꼴이잖아. 응? 그게 문득 어떤 조건이 되면은 이제 거꾸로 자기 자신이 돌아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봐요. 이제 뭔가를 서로 심각하게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도 서로 심각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어떤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겁지 않게요. 무겁지 않게. 그래. 막 심각하면은 무겁지. 그러면 무겁지 않더라도 농담처럼이라도 그런 들리는 경험이 어떤 자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저는 바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되게 기분 좋다고 해도 엄마라는 그 통화가 울리면 즉각적으로 딱 몸이 긴장이 되고. 근데 왜 그래요,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히 엄마는 걱정이 되겠지요. 뭐 사회하고 같이 살아도 잘 사는지 쓰는지 걱정되는데 더구나 같이 안 쓴다면 더욱더 걱정이 되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옛날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데, 그게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이치를 모르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러면은 가령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맞아. 그러면 엄마가 걱정하고 그러면은, 엄마 나 잘 사는데, 엄마가 나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알아?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 상태가 걱정할 상태인지 편한 상태인지 엄마가 어떻게 알지? 엄마가 지금 제 자신이 다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걱정된다. 그렇게 그래요. 이해는 돼. 엄마 나도 딸애가 걱정되고 그러는데 엄마도 그렇게 했지 근데 어쨌든 내가 내 마음 상태가 요즘 어쩐지, 내가 편한지,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내가 열심히 다른 일도 하고 사는지 엄마 모르잖아. 모르면서 계속 걱정만 하고 있는 꼴이잖아. 이런 얘기는 해줄 수가 있잖아요. 가볍게. 자, 봐요. 이거는 말을 만들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 근데 사실을 농담처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꾸며내라는 것도 아니고, 투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단지, 엄마는 뭐라고 거짓말 안 하면 돼요. 쓸데없이 걱정한다고 그러지만 않으면 돼요. 엄마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왜냐면 나도 내 딸한테 자꾸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걱정이 일어나니까, 이해는 되지만은, 근데 엄마는 지금 내가 어쩐지, 내가 정말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편한지 모르잖아. 근데 참 너무 쪽집게신 게 괴로울 때만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죠. 아니죠. 그때만 전화한 것 같은 거지. 네. 엄마가 무당도 아니고 쪽지게도 아니라 항상 그때 전화하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불편할 때가 많다는 얘기지 거의. 그런데 항상 결국 그때 대한 생각이잖아요. 쪽집게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랑 그렇게 자연스럽게 갖다 끌어붙이, 생각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봐요. 부담스러울 거 없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하면 되잖아. 엄마 걱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또 한편으로는 물론 외로우시니까 또 봐요. 사실 엄마들은 첫 딸 또는 첫 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경험적으로 낳았을 때의 어떤 이 마음 상태가 둘째, 셋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빠랑 그렇게 싸운 건 내가 그 연세에 우울증이라는 걸 또 어디서 들으셔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내 이 화를 못 견뎌서 네 아빠를 그렇게 했다.
싸우고 서로가 그랬다. 혹시 너도 우울증이 있는 거, 우울증이 있으면 약을 먹든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이제 사회 걱정을 하시는 거죠.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예. 사회 걱정이 아니라 딸 걱정이. 왜? 근데 저는 자꾸 이렇게 사회 걱정으로 들리는지. 그리고 그거는 연예인 생각해 봐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딸보다 사이가 더 걱정되고 딸보다 사이가 더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인 거예요. 장모 사랑은 사이라고 말은 하지만 딸을 위해서 사이 사랑하는 거지. 응? 정말인가요, 거사님? 아니 봐요. 연예님도 앞으로 봐요. 이제 딸 시집 가면 봐요. 그렇게 안 되는가? 솔직히 해봐요. 딸 없으면 사이 남이잖아요. 응? 근데 남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과, 그러니까 시어머님과 장모님을 그냥 똑같은 어머니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떨어져 있고 상황이 안 좋은데도 처갓집은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거는 저희 어머님과의 어떤 인연으로 인한 그런 게 아닐까. 아니 뭐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딸과 매기가 된 사이지. 응? 딸과 매기가 되지 않는 그런 어디 있고. 그러고 봐요. 아무리 사이가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정말 마누라가 미우면은 처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마누라가 안 밉다는 거예요, 아직은. 며느님이 그렇게 밉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그렇게 밉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있겠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는 거하고 정말 보기 싫고 미운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고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가령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다고 막 정말 믿고 그럴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혹시 밥이나 굶을까? 그래도 어떻게 뭐 잘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작용되는 거지. 그렇다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자식들도 아니고 다른 애들에 대해서 그렇게 작용이 돼요. 자, 밉다라고 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밉다도 없잖아요. 당연히 좋다도 없죠. 응? 좋다와 밉다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미우면요, 아예 무관심이 돼요, 이제. 정말 이제 밉다도 없어. 아예 그냥 그림자 같아. 이게 정말 밉다예요. 가장 미운 상태예요. 그러면 아예 무관심, 그림자가 돼서 남과 똑같아져요. 그래도 아직 밉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다 여지가 있어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좋으니까 미운 거예요. 좋음이 없으면 미움도 없어요. 봐요. 남들에 대해서 좋음이 없으니까 미움도 없어요. 좋음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말 이제 서로 관계가 끊어지면요, 미움도 없어요. 관심 아예 없어요. 그냥 무관심이에요. 그냥 남과 똑같아요. 그러나 밉다라고 하는 상태는 그건 아직도 반대로 미련이 있고 조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건 관념이. 그러니까 모든 관념에는 그런 거다라고 이치를. 모든 관념은 그렇게 작용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처갓집에 거기 되는 거지. 정말 마누라가 미우면은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래요? 응? 자, 그런 것은 없어요. 정말 미우면은. 그러나 이제 가령
밉다 하더라도 아직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밉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밉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뭐 불편하고 또는 뭐 그럴 수는 몰라도 마누라에 대한 관심이 그러면 이제 장모한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내가 미워서 마누라를 어떻게 못하지만 그래도 또 장모가 내 마누라를 좀 어떻게 챙겨줄 수 있겠다고 똑같이 부모처럼 그렇게 작용될 수 있어요. 부모가 사이에 대한 마음처럼 그렇게 작용될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냥 장모가 나하고 마누라하고는 헤어져도 장모가 내 자식들을 그래도 챙겨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또 장모에 대해서는 또 달라져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이유 없이 그런 건 없어요.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는 그런 마음 없어요. 이때 마음은 가령 뭐 장모를 챙긴다든가 뭐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생각과 생각 기반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통상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통상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뭐죠? 이 마음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말할 수 없다는 의미를 하는데 왜 알 수가 없어? 마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맨날 드러나는데 자, 우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 게 뭐예요? 알아지는 게 마음이에요. 응? 이게 보인다는 것이 알아지죠? 이게 알미 마음이에요. 들리는 것이 알아지죠? 응? 이게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뭐예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에요. 항상 알아지는 거와 생각이 같이 작용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이래야지 저래야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또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알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슨 느낌? 맨느낌. 이게 알미라고 하는 마음의 현상이고 그 다음에 생각의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도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느낌, 생각, 의도, 그리고 알미라고 하는 이걸 마음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건 우리는 맨날 작용돼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알아지는 그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알아지는 또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알아지는 또 마음이 일어나고 이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알아지는 또 마음이 일어나니까 마치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연속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연속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건데 마치 알미라고 하는 것이 알미 있으면 그것이 알아지면 또 알미 있고 하니까 이 알미 쭉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미 계속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그럼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그럼 기억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어제 이전, 지금 이 순간 이전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엄마는 모르죠? 남편도 모르죠? 자식도 모르죠? 그렇게 돼요. 지금 이 순간 이 보이는 것이 뭔지 몰라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기억 상실증이라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작동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삶의 연속성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연속성이 뭐예요? 결국에는 생각에 의해서 연속된다는 거지. 생각이 없으면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 없는 거지. 결국에는 기억작용에 의해서 연속되는 것 같은 거지.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갑시다.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모를 수가 없죠. 응? 그런 것을 마음이라 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응?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마음이 하나고 뭐 알 수 없다고 그러죠.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 자체가 모순이지. 알 수 없는 게 마음을 알 수 없다니. 알 수 없으면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 알 수 있으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경험되니까 알 수 있는 거고. 경험되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도죠. 알 수 없으면서 뭐 마음이 하나니 뭐 마음이 있니 없니 이상한 말이잖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알아? 자, 이렇게 마음이란 것이, 자, 우리는 봐요. 계속 경험되잖아. 보이면 알아지고, 들리면 알아지잖아요, 우리는. 응? 그리고, 인식 내용이 알아지잖아. 느껴지는 거잖아. 알아지잖아요. 그리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아지잖아. 그게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을 이름에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 안에는 생각과 의도와 행과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네. 자, 그런 것을 큰 의미로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다시 또 세분하면은 네. 느낌이라고 그러고, 생각이라고 그러고, 의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알미라고 그러죠. 또 알면 뭐예요? 들림, 보임, 냄새 맡아짐, 맛보여짐, 느껴짐이라고 하는 맨 느낌의 느껴진다. 우리가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알아지죠. 느껴지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가령 그 5가지가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냄새 맡지도 않고 이 입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알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알아지는 가령 생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게 알아지죠. 그리고 또 알아진다는 것이 알아지죠. 예, 바로 그것을 또 알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알면 다시 또 6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60 그래요. 바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 다른 마음 따로 없어요. 그래요. 다 알아지죠. 다 알아지죠.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전부 생각이, 또 이래야지 저래야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의도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알아지는 것은 우리가 알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 따라서 우리는 뭔가 막 몸으로 느껴지죠.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죠. 뭐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뭐 찝찝한 느낌, 뭐 짜고 쌓는 그건 전부 다 느낌인데, 네, 그건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생각 관념이라는 거잖아요. 예,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내용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전부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라는 게 그 육식과 그러면 생각 느낌은요? 생각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느낌의 내용은 네. 사실 생각 내용의 느낌이고, 네. 네. 그러니까 느낌이, 즉 생각 내용의 느낌이 아니라 느낌이 생각 내용으로 해석이 돼서 네. 마치 느낌이 그러한 것 같은 착각성 느낌의 내용, 사실이 아니라 사실의 느낌이 이제 느낌이고, 근데 우리가 감정 쌓는 거, 뭐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은
느낌의 사실이 아니라 네. 그 느낌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해석돼서 그 느낌이 마치 그렇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즉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용은 생각이라 그런 거예요. 느낌의 내용도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느낌은 생각이 아닌 느낌은 좋다 싫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알아지는 느낌일 뿐이에요. 느껴진다고 할 때, 자,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냥, 바람이 부네. 자, 바람이 부네. 이것이 바로 느낌이라는 거예요. 응? 결국 그래서 이것을, 이 느낌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바로 알미다라고 그래요. 근데 왜 시원한 바람이 부네? 그럼 시원한 바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바로 느낌, 그렇게 알아지는 느낌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의 내용으로 그 느낌이 그렇게 해석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은 없어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아주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찰나라고 그러잖아요. 자, 생각이라는 것이 작용되는 것도 찰나. 느껴짐이 작용되는 것도 찰나. 알미 작용되는 것도 찰나. 그래서 다 찰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굳이 이야기해서 꼭 동시는 아니죠. 왜 그래요?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되지. 들림이 없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워낙 빨리 일어나니까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은 거죠. 보임이 없는데 뭐가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보임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망막에 뭐가 상이 맺히니까 뭐가 보인다는 것이 망막에 상이 맺히지 않는데 뭐가 보인다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망막에 맺히자마자 일어나는 것이 워낙 빨라서 마치 동시에 아예 그런 내용으로 알아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착각이 뭐예요? 사실은 경험은 망망에 맺히고 일어나는데 근데 워낙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들린 소리가 태어나서부터 들린 소리들이 어디서 배운 게 아예 그렇게 보인다라고 배운 거예요. 왜 이치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렇다라고 또 그렇게 이해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일이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엄마, 전화에 엄마라고 떠요. 엄마라고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엄마. 그래요. 그러니까, 저러면 엄마는 그게 뜨죠?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 온지 알죠? 네. 자, 그러면 바로 봐요. 사실은, 전화 벨 소리가 울리고 엄마라는 것이 보이자마자 마구 생각이 그때 작용돼요. 이미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쉬운 느낌 들잖아요. 엄마가 아직 무슨 말 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봐요. 그래서 고민을 하죠. 받을까 말까. 그러니까 봐요. 아직 엄마 말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봐요. 그 일어난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벌써 규정한 상태죠. 아침에 아토마이트님하고 통화한 것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직 결과도 안 나오는데 벌써 규정을 했기 때문에 받을까 말까라고. 그렇죠. 왜냐면은 엄마 소리를 들어봐야 그때 받니 많이 기분이 좋으니 안 좋으니 해야 되는데 아직 받기도 전에 벌써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어떤 소식인지 모르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봐요. 그런 꼴이잖아. 그러네요. 엄마나 남편이나 제가 규정을 되게 규정. 그러니까 그것도 표현이 되어지는 거지만 부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나한테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짓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사람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요? 사실은 경험하면 되실 거예요. 남편들 때는 어떨 때는 나를 이해한 말도 했고 또 기분 좋은 말도 했고
뭐 그랬지 뭐 맨날 안 좋은 말만 하고 맨날 기분 나쁜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경험은 전부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사실은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지 않는데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않는데 아예 그냥 남편은 부정적인 말을 할 거다라고 아예 그냥 말 들어보기도 전에 벌써 규정하고 있죠. 엄마도 마찬가지, 딸도 마찬가지, 아들도 마찬가지. 그 스스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인식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사실 삶의 모든 불편이 다 그런 문제예요. 엄마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요? 근데 왜 유독 그렇게 고정을 시켜서 그 안 좋았던 그 기억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일 경험이 많으니까. 안 좋았던 경험이요? 안 좋았던 기억의 경험이요?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은 가령 좋았던 사람의 기억은 얼마나 돼요? 그런 경험은 얼마나 돼요? 아니, 그 근데- 실례로 남편이 너랑 나랑 음.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안 좋기만 했니? 그렇지. 왜 너는 그렇지. 그 안 좋은 기억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좋은 기억은 배제하고 안 좋은 기억을 그렇게 자꾸 괴로워하냐고 그 말을 그러니까 남편이 더 어린이네. 그렇게 얘기하길래 전에는 스스로를 자책했는데 그냥 그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이 상태라고 그게 더 떠오르는 걸 어쩌냐고 그렇게 막 화를 냈어요. 예, 뭐요. 떠오르는 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결국에는 사실이 아니니 생각에 무주하라고, 도라는 것은 생각에 무주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금강경에 무주 말씀하시잖아요. 무주상. 생각은 내용의 무주라고. 왜? 사실이 아니니까. 봐요. 이 순간, 그래, 남편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할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 어떡하냐고. 그래요. 떠오르는 거 어떡하지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항상 남편이 부정적이지는 않았죠. 좋을 때도 있었죠. 분명히. 사람 살면서 좋을 때도 있었지. 근데 봐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부정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안 좋았다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체가 안 좋았다라고. 네. 근데 생각은, 그 순간이라는 생각은 마치 전체가 그런 양 같이 되는 거죠. 그 생각에 빠져버리면. 근데 한번 솔직히 이야기하면 남편 말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니 생각이 그런 것이라는 이해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생각이 그렇게 일어나도 결국 그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으면 다음에는 그래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아서 그래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이 풀린다든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불편해지고 그러지 않게 돼요. 자, 그리고 어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서 사실은 스스로도 갈피를 못 잡고 스스로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아냐라고 모르겠다 그랬죠. 그래요. 과거의 모든 경험은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부정적이 됐는지 모르겠죠. 모르겠죠. 근데 과거의 모든 경험은 항상 생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이,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요. 아마 예수님도 남편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문득, 어떨 때는 뭐 고맙다는 생각 들 때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문득, 그러니까 밉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기억이 일어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마 그걸 뭐라고 그럴까 자책한다든가 또는 자기 자신을
뭐 좀 그런 나를 미워한다든가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응?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를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런 나가 자존심도 없는 나 같고, 응? 그런 나가 배알도 없는 나 같고, 또 그런 나가 어떻게 보면은 떠올릴 수 있는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까지 대화 속에서 대구의 어떤 노보살이 비만 오면은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또는 어떤 경우에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유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데.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뭐 일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아무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런 느낌이 올라오고, 근데 이제 이 생각의 내용이 올라온 게 아니라 몸 아픔으로 아픔 같이 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벌 주는 거예요. 나는 편안해지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나는 편해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나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들이 어떤 병으로 먼저 죽었어요. 젊었어. 그런데 내가 아들을 잘 돌볼 수 있었는데 내가 아들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그래서 죽었다 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게 만드는 엄마인데 엄마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편해질 수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편해지면 안 돼.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생각의 느낌이, 몸의 아픔이 뭐예요? 아픔이 뭐예요? 아픔은 괴로움은 생각의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팔이 없어도 팔의 통증이 느낀다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팔이 잘려나갔는데도 바로 팔은 없는데도 팔이 아프다라고, 아파서 못 견디겠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팔이 없으면 팔의 통증도 없어야 되잖아.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생각 속에서는 이 팔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팔이 없다는 나를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팔의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는 팔이 없는 나가 아니야. 엄마에 대해서 애증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들은 그 얘기가 너무 강력해서 네 아버지가 죽은 게 너 때문이다라는 그 말이 그게 너무나 강하게 저한테 죄책감이 너무 강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무지로 인한 거라고는 그거를 아직 이해가 안 되어진 거죠. 그것도 그 말에 대한 결국에는 그 말이라는 것은 기로 들렸지요. 네. 왜요? 생각이 없으면 기의 경험을 가지고 괴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에는 그 소리에 대한 해석, 생각. 근데 이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아빠를 가서 직접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럼 엄마 생각 아니야?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의 반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했는데 이성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니까 저는 그거를 잡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아빠가 반대한 거 반대했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막 헤어지고 그리고 아빠 말씀대로 그냥 아빠가 소개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결국에는 그런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그 해석이고 생각이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불편하고 그런 거죠. 누군가 옛날 같으면 저를 원망하면 그렇지만 지금은 누군가 저를 원망해도 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마음 상처를 입는다든가 그것 때문에 뭐 불편하다는 그러지 않아요. 단지 저를 탓하는 사람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가슴이 아플 수는 있어도 그냥 제가 괴롭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제 탓을 하는 사람은 사실 제 말이나 행동에 대한 그 사람의 일어난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보세요? 예, 너티나무님. 예, 어머님. 예, 지금 우리 지금 법담 중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전화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누가 저보고 뭐 사입이라고 하든 또는 누가 저 때문에 괴롭다고 하든 불편하고 하든 저를 원망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불편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건 아니. 단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 탓하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는 어떨지 아니까. 괴롭겠죠. 괴롭죠. 당연히 괴롭죠. 그러나 저는 그걸 듣는 저는 물론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불편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불편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제 말과 행동이라든가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불편하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말과 행동이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똑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하고 행동해도 어떤 사람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밉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맞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틀리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상관없어요. 왜? 그건 다 자기들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이 사실이라고 착각으로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근데 저는 불편하지 않는데 단지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옳지 않다고 하면서 스스로 불편하게 되는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요. 그래요. 모든 생각들, 이렇게 과거의 모든 것들이 그 생각으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 지금이라는 이 생각 속에, 지금 이전의 모든 과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어디에 따로 저장되어 있다가 일어나요. 어디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전생 또한 그래요. 지금 이 생각 속에 다 일어나요. 봐요. 오늘 유튜브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얻은 거 말고
태어날 때 나온 그것이 본성이다라는 사람이 있대. 아니? 본성이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벌써 과거의 경험이 전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달라요. 가령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달라요. 어떤 반응이 달라요. 지금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거를 전생이라고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예.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사실의 경험이 아니라 전부 다 착각의 경험 아니냐는 거예요. 응? 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았고, 내 삶이 어땠다는 것은 사실의 경험이 아니라 전부 다 착각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전생의 그런 경험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들이라는 것이 사실의 경험이 아니라 전부 다 착각의 경험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이치를,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이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착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죠. 가령 예를 들면은 무당이니 또는 그래요.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또는 내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런 전생, 현생, 내생이라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착각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런 존재라고 하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착각이 없다면은, 그러면 뭐예요? 굳이 전생과 현생과 내생에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전생에 어땠으니까 내생이 어떻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은 착각했을 때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봐요. 그러니까 저 착각, 무지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생도 있고 현생도 있고 내생이 있어요. 그러나 이치를 아는 사람한테는 이미 전생이나 현생이나 내생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거는 전부 다 착각의 경험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드러난 중생들은 전부 다 착각의 경험 속에 빠져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봐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이 생각이 지금 이전의 모든 경험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이 모든 과거의 경험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를 숨기고 싶은 그런 어리석음? 네. 그냥 그 현상이라는 것은 숨기든 숨기지 않든 이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건 대수롭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중요하죠. 그러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란 착각 때문에 중요하죠.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러한 경험들이, 그런 기억들이 다 착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착각인 것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무리 사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도 사실이 아닌 줄 아는 사람이, 그래, 과거의 경험이 이랬니 저랬니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뭘 신경이나 써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너는 그래도 부처님 법 배우고 있잖니. 그러니까 못 배운 엄마보다는 네가 더 나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에 또 이렇게 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나은 게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엄마처럼 어리석으니까. 저 나은 게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모르겠다는 것이 나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러네요. 모른다는 것은 몰라요. 전부 다 생각이 나면 다 생각대로인 줄 알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 없고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점점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조금씩 그래도 이해가 일어나면은 이제 모르겠다라고 돼요. 진짜 그냥 저절로 그 말이 그렇게 되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생각도 규정할 수 없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불편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경험 상태이면은 이제 그런 거구나라고 자각이 나게 돼요. 근데 정말 모르면 괜찮을 텐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르겠고, 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문득은 또 생각이 나면 그럴 거라고 그렇게 되고 그렇죠. 바로 안다는 상태는 착각이고 모른다는 상태는 그래도 착각이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에 안다는 것과 다른 어떤 깨달음 또는 이치에 대한 알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생각대로라고 규정하는 상태는 아니죠. 바로 그런 상태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거라고 자각이 나겠대. 왜? 생각 내용이라는 것은 전부 착각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 내용을 규정함이 없으면은 이제 생각의 경험이 아닌 사실의 경험에서 자각이 나겠대. 사실 경험 뭐예요? 사실 들림이고 보임이고 이런 것은 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맨날 생각 내용이 사실이라고 착각 때문에, 생각 내용으로 들린다는 것 때문에 사실의 경험에 의한 자각이 못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생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자각이 돼야만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의 경험에서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생각의 내용에 맨날 이야기를 하죠. 엄마, 준하가 배를 쓰고 쫓아와서 보니까 엄마야. 엄마 아직 말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는데,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받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뭐예요 도대체 이게? 받을까 말까라는 것은 왜 일어나겠지요? 엄마 소리가 벌써 규정이 난 거죠. 근데 봐요. 그 규정이란 것이 사실이 들어봐야 알지.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사람이랑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다면 남편하고 좋을 때 똑같다면 지금도 계속 좋아했겠지. 근데 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관념인가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그럼 그거네요. 동생하고 매일같이 통화를 하는데 동생의 그 불만, 엄마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여동생의 생각인데 제가 엄마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규정을 하고서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뭐예요? 온갖 사람이 전화하고 온갖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네. 남편이 한이 져서 몸이 아프다. 이런 사람도 많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남편이 잘못한 데서 온갖 이야기가, 심지어는 뭐 폭력했다, 뭐 어쨌다, 이런까지 다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그 생각으로 그 남편을 규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없는 자리의 남편을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당신 생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남편이 오면은, 남편하고 이야기하면 또 그 와이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당신 생각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앞에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규정하지 않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은, 이 사람의 경험은 다 자기 생각 경험이죠. 생각 내용으로 그 조건화되는 거죠. 자, 근데 생각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맛보여지고 알아지는 모든 것이 다 조건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동생이 여기 많이 들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치를 안다면은 동생 백날 이야기 해봤자 다 지 생각이지. 그러니까 백날 이야기 해도 그거는 그냥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죠. 대신에 뭐 그 불편하다 그러면은 당신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걸 사실이라는 착각점을 당신 괴롭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 동생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대상이 그렇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뭐라하지 않아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없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야,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이치를 아는 사람은 영향받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이제 결국에는 상대방이 동생 생각도 가령 엄마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그와 같은 것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안 좋기만 했냐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기도 있는데 왜 맨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냐고. 그와 똑같은 지금 동생도 바로 그런 생각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나 남의 이야기 들으면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이야기가 맞는 것 같죠. 이치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든 저런 얘기를 하든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놀라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치적으로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나 남의 말에 놀아나는 것 같지 이치를 아는 사람 남의 말에 놀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아요. 휘둘리지도 않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봐요. 이게 오늘 대화한 게 이해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싶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는 것도 아니라 바로 그 착각, 이해, 착각과 자각 그냥 그 문제일 뿐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네. 근데 그거를 문제예요. 자,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엄마 전화가 떠오르자마자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받을까 말까 하는데, 도대체, 엄마라는 이름이 들어오자마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봐요. 지금 이 순간 아직 엄마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벌써 듣는데, 근데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상태 때문에 받을까 말까 불편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벌써. 이제 바로 그런 상태인데 전화를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그런 생각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들려요, 그냥. 자, 딱 그 하나에 대한 자각만 있다면은 남편에 대한 문제도 똑같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똑같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엄마가
손주한테도 그 얘기 할 거다라고 그렇게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엄마가 안 왔으면 했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도 엄마의 본심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왜 너한테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아, 내가 또 엄마를 규정하고 있었구나. 예. 그래. 자, 이제 그렇게 규정함이 없다면은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든 딸한테든 그러면 어떡할까? 어떻게 되어질까? 어떤 말과 행동이 일어나게 될까? 그냥 남편에게도 어떤 말과 행동이 일어나게 될까? 규정보다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당신 말대로 그래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네. 단지 이런 생각이 들 뿐이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더라도 네. 그러면 상대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죠. 네. 딸애한테도 그렇고 아들한테도 그렇겠죠. 엄마한테도 그렇겠죠. 네, 그게 사실이잖아요. 네. 어? 문제는 그래라 안 그래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면은 제가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오해를 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단지 뭐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단지 이야기할 뿐이잖아요. 응? 근데 사실이 아닌 게 그러네? 착하게 했다면 어떨까요? 그건 제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자각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문제가 아니죠. 아니 사실이 아닌 그 자각되면은 그런 것 같다 그걸 빡빡 우기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꼭 사실 같기는 한데 그래 당신 말도 그렇기는 하네. 꼭 부정적인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꼭 뭐 우리 결혼생활 다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많이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말을 뭐 꾸미고 뭐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자존심이라는 나를 내세워갖고 근데 그건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무슨 자존심이에요? 그래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 아니 세상에 어떤 자존심이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세우고 싶은 그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이에요? 그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봐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자존심이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모순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자존심은 이게 도대체 무슨 자존심이에요? 그런 게 자존이에요. 그게 억지지 어거지지. 어떻게 보면 그게 부끄러워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자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자, 그래 놓고 또 자책하고,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래. 네. 그런 걸 어리석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고서는 이제 자존심도 없고, 응? 그런 것도 없다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존심은 개나 젖불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 응? 아니,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지켜야 될 자존심? 그게 뭐, 그렇게 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어리석음이요, 그래. 자, 단지 그런 문제들이죠. 삶의 모든 불평이나 모든 것이 그러해요. 그래서 그런 자각이 된다면은, 그래요. 그런 문제들은 다,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살아보면 알아요.